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창원시의회가 제5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첫 여성 의장이 선출됐지만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갈등의 앙금은 남았습니다. 새 의회 협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전반기 의회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진동 끝에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오선 이혜련 의원을 제5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역사상 첫 여성 의장입니다. 이 의장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원시의 미래를 위한 일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도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개원식에 참석한 강기훈 창원시장도 민선국이 주요 시정 과제 추진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시 의논하고 또 논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또 시민들이 또 바라는 대로 시민의 뜻대로 또 여러분들도 아마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과정에서는 여야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창원시의회 전체 45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3석, 더불어민주당이 21석, 진보당이 1석,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만 주요 현안 처리 과정에서는 협치가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이제 강기훈 시장이 후보 때 공약했던 사항들을 잘 지켜가는지 잘 감시하면서 그렇게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그렇게 야당 의정 활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진동 끝에 닷을 올린 제5대 창원시의회. 대립을 넘어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시의회 역시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의회와 부산시도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임기 초반은 소통과 협치의 행보가 필요한 시기인데 주도권 다툼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소야대 구도인 부산시의회는 원구성을 놓고 수차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2부의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상임위 독식을 반대했고 지난 2일에는 양당이 각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반대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경선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출범부터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 이로 인해 부산시정과 부산시의회도 시작부터 맞차름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 전재수 시장 주재회의 참석 요청을 받았던 국민의힘 강무길 시의회 의장 후보는 여야 갈등이 불거지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태효 시의원은 시의회 인사청문 대상을 대폭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10개 공공기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의회가 인사검증을 하는데 7개 기관을 청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전재수 시정과의 협치 방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정 견제 수위가 높아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구성 갈등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부산의 의회 정치가 여전히 정책이 아니라 자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과 의회가 정파적인 승부로 매몰되고 막 이렇게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한테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의회는 오는 6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임기 시작부터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에 소통과 협치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전국 최초로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본격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선언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공교육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복지구상도 밝혔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부산 교육 사상 최초의 4선 민선 교육감이 되셨는데요. 좀 소감과 함께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산 시민들이 네 번째로 저를 교육감으로 뽑아주신 것은 일단은 부산 교육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면서 지금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AI 대전환을 계기로 한 미래 교육도 제대로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요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9년간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 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핵심은 이제 수업하고 평가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우리는 빗드라고 하는 그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전체 고등학교에 제공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학생들 이 보충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하기 위한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역량별로 공부를 하고 또 보충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고,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갈 생각인데, 그 이전에 우선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펜즈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계정을 다 제공을 해서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데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차이가 적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다 그 계정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적어도 출발에 있어서는 디지털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공식 수업이나 학교에서 그 AI를 활용하는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나 또 AI 오남용 문제도 아예 공개적인 장에서 함께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수업에서 활용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그 학업 역량들을 그 진행 과정까지 잘 파악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수업과 평가에 AI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그 진일보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공약 중에 수학 여행비, 현장 체험 학습비 완전 무상화와 또 부산형 유보 통합 모델 개발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 복지 정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 임기 동안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모님들로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적지 않은 여지가 좀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비 또는 졸업앨범, 체육복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그런 아직 조금 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넓혀서 정말로 부산에서는 아이들 학교 보낼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공교육에서 책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 믿음을 제공해야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퍼주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약속했던 공약을 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걸 보완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5조 7천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림을 잘 살면 이게 퍼주기가 아니고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교육복지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무거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교조 해직 교사 특채 혐의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을 불복해서 지금 항소하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의 미래 대변화를 완성하려면 이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야 할 텐데 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좀 입장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인데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는 이게 마치 그 특혜를 주고 또 이 사람들을 뽑아주기 위해서 불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감사원의 강압적인 감사 그리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그리고 그걸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결과로 사실은 이제 직위상실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회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소명해서 2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거라는 걸 충분히 소명해서 우리 시민들 걱정을 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가 진행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한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과 관련해 개표 과정 전반을 검증하고자 재검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천 전 시장은 개표 당시 미분류 투표지 중 절반 이상이 유효표로 처리됐고 이 중 상당수가 자신에게 기표된 점을 들어 투표지 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재검표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기술 제안 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주식회사 HJ중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900억 원을 들여 백스코 야외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HJ중공업 컨소시엄은 공사기간 50개월을 제시했으며 올해 9월 우선 시공분 공사에 착수해 2030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기존 전시장의 가동률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컨벤션 유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습니다. 창원시가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벌입니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김해 진영역에서 울산 KTX역까지 54.6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창원 지역 3개역과 연계해 창원과 김해, 양산, 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잇는 사업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시청과 구청,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서 시민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서명은 올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에 전달해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3일 오전 부산 중구에서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합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와 BNK 부산은행이 중심이 돼
정책 서민 유무, 채무 조정을 비롯해 고용 복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B&K 부산은행과 협업을 통해 부울경 지역 거주자를 위한 금리 우대 등 특화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합 지원 상담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2조 원 규모의 벤처 펀드가 조성됩니다. 3일 오전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기업과 투자사의 현장 의견을 듣는 부산 첨단산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펀드 운용을 통한 기업 성장 사례를 비롯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지역 투자 확대 방안이 공유됐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조성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늘려 지역 유망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을 강화하고 부산형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이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최종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2일 행복주택을 찾아 주거시설과 공용공간,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을 둘러보며 시설 안전과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관계자들에게 입주 절차와 운영 준비를 철저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복주택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해 청년 20호와 신혼부부 10호 등 모두 30호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합천군은 7월 입주 계약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11시 13분쯤 부산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에서 운행 중이던 순환열차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쳐 한 명은 눈썹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한 명은 손가락 부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영도경찰서는 목격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일 11시쯤 창원시 대산면의 한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마을 주민이 펑하고 터지는 소리를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3일 새벽 2시 20분쯤 약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2개 동 중 1개 동과 지게차와 시설물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출산의 날 위원회가 출산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남 차원의 출산 장려 캠페인을 확대하고 현재 경남에서 운영 중인 출산의 날을 전국 16개 시도로 확산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산의 날은 출산과 숫자 73의 발음이 비슷한 데 착안해 지난 2005년에 제안됐으며 지난해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관련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습니다. 경남 지역 26곳의 해수욕장이 4일 창원과 거제 지역을 시작으로 개장합니다. 사천과 남해 지역의 해수욕장은 10일, 통영 지역 해수욕장은 11일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특색 있는 해수욕장도 운영됩니다. 거제 명사해수욕장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전용 샤워장 등을 갖춘 댕수욕장을 거제 와현 모래숲 해변은 해변용 휠체어를 갖춘 장애인 해수욕장도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개장 기간 도내 해수욕장에 안전관리 요원 190여 명을 배치하고 도와 시군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경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는 76만 3천여 명으로 거제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 12만 9천여 명이 방문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